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1월 2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11월 24일은요.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제가 지금 미국 증시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11월 24일 목요일 날 미국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 조금 골치가 아픈데요. 미중 구독자분들 중에요. 의외로 굉장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66.6%밖에 되지 않고요. 미국의 25.3% 그리고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2.9%나 됩니다. 그 외에 호주의 0.9%, 일본에도 0.7%라는 만만치 않은 미주은의 지원군들께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13%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요. 전체 미중 구독자분들 중에 알람 설정을 하신 퍼센티지입니다. 지금 13%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독자분들은 알람 설정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중 알람 설정 꼭 하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방송 매일매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1월 24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먼저 수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28%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S&P 500이 플러스 0.59%, 나스닥이 0.99%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어제 성장주들의 성적표도 괜찮았는데요.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오픈도어입니다. 오래간만에 17.68% 시원하게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11.49%, 인바이테, 최근 들어서 이제 트레이더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인바이테 9.73% 또 한 번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8.49%, 테슬라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요. 7.82%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누홀딩즈 플러스 5.71, 다큐사인 플러스 5.68, 니오 플러스 5.49, 디어가 어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의 성장률이 거의 30%를 육박하면서 5.03%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파망 주식들의 성적을 보시면요. 테슬라 7.82%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3%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 1.68%, 구글이 1.53%, 마이크로소프트 1.04% 올라갔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1.00, 메타 플러스 0.72, 애플 플러스 0.59%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괜찮았던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11월 초에 개최되었던 FOMC 미팅 회의에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사록의 내용이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에 쏙 드는 이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Federal Reserve Officials, 연준의 위원들을 얘기하고요. 자, 그들이 지금 어떠한 예상을 하고 있냐면요. 아마도 바꿀 것이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무서운 추세로 기준금리를 올려왔었는데 곧 이러한 추세를 감소시킬 거라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어제 발표됐던 11월 의사록에 적혀 있다라고 쓰여 있고요. 자, 그리고 연준의 위원들 중에 일부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대한 걱정이냐면 기준금리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금융권의 안정성 그리고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토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기준금리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 그만 올리자 이러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요. 페드에서 다음에는 이제 폴리시의 타이팅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아마도 0.5%포인트 올리지 않을까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연준의 의사록이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 있는지 잠깐 살펴보시면요. 회의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기준금리의 페이스를 조금 둔화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연준의 의사록에 따르면 기준금리의 상승폭을 좀 줄이게 되면 찬스를 가질 수 있다. 기회가 부여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왔는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연준의 의원들이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기준금리의 상승을 멈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기준금리의 결정은요. 12월
14일 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3주 후에 과연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될지, 그리고 그때 또 기자회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연준 의장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많은 관심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요 7.82%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테슬라의 분위기가 급 반전된 데는 두 가지 정도의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자, 두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텐셜 기가팩토리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기가팩토리를 설립할 텐데 거기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사의 소스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테슬라의 분위기가 좋았던 두 번째 뉴스는요, 사이버 트럭의 예약 현황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굉장한 숫자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 건수가요 1.6 밀리언, 즉 160만 건이 이미 예약이 잡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요 매출이 잠재적으로 123빌리언 정도가 잡혀 있는 거랑 다름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30.09빌리언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한 23%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 예약의 잠재적인 매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렉트랙이라는 미디어에 따르면요 아마도 이 사이버 트랙의 가격대는 5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정도의 형성이 될 것이다.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뭐 하나로 하면 한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줘야 사이버 트럭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두 가지의 뉴스가 보고되는 가운데 모간 스탠리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요 현재 트위터 때문에 엑스트라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다, 그래서 테슬라에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나스와 그의 팀은요 아직까지 테슬라를 강추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테슬라는 유일한 전기차 기업이다.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서 프로핏,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전기차 기업이 테슬라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발견되면 아마도 테슬라와 그 경쟁 기업들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가 하나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IRA라고 부르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라고 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당 7,500달러 정도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게 테슬라고요. 그리고 또한 프로덕션 크레딧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담 조나스는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에 330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00% 가까이, 거의 2배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투자 가치는 변화가 없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테슬라는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반면 애플의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해졌습니다. 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하면서 0.59% 올라가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자, 애플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비디오 하나가 지금 소셜미디어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자, 이 비디오의 내용은 뭐냐면 애플의 최고 협력 업체인 폭스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폭스콘의 아이폰 공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폭스콘 공장의 시위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비디오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이해가 가능한데요. 보고 계신 것처럼 수백 명의 시위대가 항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 근로자들이 이렇게 시위를 대규모로 진행을 했는지 살펴보니까요. 자, 정저우 지방에 이제 코비드-19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었죠. 그때 이제 집에 가지 못하고 공장 안에 갇혀 살면서 일을 열심히 했던 근로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근로자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요. 공장에 머물면서 24시간 공장에 갇혀서 일을 했던 이유가 보너스를 지급한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약속됐던 보너스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다라는 것이 그 이유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자, 하루빨리 폭스콘에서 이 근로자들한테 보너스 좀 지급하고요. 저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두 개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공유해드릴 기사는 리테일 트레이더들,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10개 종목의 리스트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반등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시가총액이 커다란 우량주 위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반다 리서치의 리서치 결과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미국 주식에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순매수 금액이 무려 1.25 빌리언 정도가 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인기가 있었던 10개의 종목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난 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 금액이 지금 넷 인베스트먼트니까 매수 금액이 있고 매도 금액이 있잖아요. 순 매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라서 순위가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위는 단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순 매수 금액이 403밀리언을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았던 종목은 애플이고요. 259밀리언의 순 매수 금액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월트 디즈니 91.73밀리언, 네 번째 옥시덴탈 페트로리움이고요. 38.37밀리언입니다. 자, 5위는 코인베이스, 6위는 코카콜라, 7위는 리비안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8위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9위는 소파이 테크놀로지, 마지막 10위에 바스앤바디 웍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좀 보이죠. 테슬라라든지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고요. 코인베이스, 리비안, 그리고 소파이 같은 종목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구나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우리는 최근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는 최고의 인기 종목 10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주식 전문 투자기관, 헤지펀드들이 가장 아끼는 기업의 리스트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골드만삭스의 분석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요. 헤지펀드들이 지난 주식시장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가장 아끼는 종목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 결과를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는요, 무려 786개나 되는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씩 데이터로마라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과 분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데이터로마는요, 전체 헤지펀드가 아니라 가장 운용 자금의 규모가 큰 슈퍼 인베스터들, 우리가 보통 큰 손이라고 부르죠. 큰 손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거기에는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되는 최고의 헤지펀드들의 포트폴리오 만 분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786개의 전체 헤지펀드들은 과연 어떠한 종목을 가장 아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86개의 헤지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다 합쳐보면요. 총 2.3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주 고맙게도 분기마다 레귤러터리 파일링이 있기 때문이다. 13F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는요, 이 분석 내용에 따라서 헤지펀드 VIP 바스켓이라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탑10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각 헤지펀드마다 가장 보유 비중이 높은 탑1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탑10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10개의 종목을 우리한테 추천하고 있습있습니다. 자, 헤지펀드들이 가장 아끼는 종목은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탑10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의 개수가 무려 82곳이 되거든요. 따라서 82개의 헤지펀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탑10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79곳의 헤지펀드가 탑10으로 아마존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헤지펀드들한테 인기 있는 세 번째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51개의 헤지펀드가 알파벳을 탑10 안에 가지고 있다. 자, 네 번째 종목은요, 의외로 우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총 39개의 헤지펀드가 탑10 종목으로 우버를 선택했고요. 자, 5위는 넷플릭스입니다. 35곳, 6위는 비자인데요. 비자 같은 경우는 34곳의 헤지펀드가 탑10으로 비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 애플은 32곳, 메타플랫폼즈는 30곳, 마스터카드는 29, 그리고 마지막 10위를 차지한 종목은 페이팔, 23개의 헤지펀드가 페이팔을 탑10 안에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앞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700개가 넘어가는 헤지펀드들이 가장 아끼는 종목 탑10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을 해서 이 탑10 종목의 투자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미리 들어가서 시킹알파의 헤지펀드 VIP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해 놨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종목이 등장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레이팅이겠죠. 현재 SA 오토즈 스코어 그리고 월가에서 주는 점수 퀀트 스코어를 차례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를 보시면요, 5점 만점에 4.07을 획득한 비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2위는 구글이고요, 4.05, 마이크로소프트는 4.03, 페이팔은 4.00, 메타 3.87을 받고 있고요, 마스터카드는 3.83, 우버가 3.54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는요, 주황색을 보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받지는 못하고 보유 의견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인데요. 자, 5점 만점에 4.6점을 획득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4.6을 획득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자,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아마존 역시도요, 4.57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서 강력 매수에 추천을 받고 있고요. 우버 역시도 강력 매수입니다. 4.53.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우버가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는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진 종목도 모두 다 매수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의 종목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시킹알파가 자랑하는 퀀트 스코어인데 퀀트 분석을 해보니까요, 현재 수치적 분석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구글입니다. 4.57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버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3.90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8개 종목은요, 모두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퀀트 스코어에 따르면 현재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은 두 종목에 불과하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보유 의견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과 우버 같은 경우는 D 플러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F 학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중에는 F 학점을 획득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현재 우버와 구글의 투자 가치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최근 들어서 어닝 실적에 대한 예측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페이팔 그리고 넷플릭스가 가장 예상치가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F 학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닝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좀 볼 텐데요. P/E 레이시오 포워드를 기준으로 할까 합니다. P/E 레이시오 포워드는요, 각 종목, 각 기업이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멀티플을 살펴보는 건데요. 메타 플랫폼즈는 12.3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그 뒤를 이어서 1년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9.6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은 20.2배를 보이고 있는 구글, 네 번째는 애플이 24.06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자는 25.35배, 마이크로소프트는 25.7배, 넷플릭스는 27.65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밸류에이션 쪽 우리가 PS 레이시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PS 레이시오라는 것은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PS 레이시오가 1.8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우버도 굉장히 낮죠. 따라서 이 두 종목은요, 현재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배도 되지 않는다. 그 의미는 뭐냐면 향후에 아마존 그리고 우버라는 기업이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수익률이 향상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PS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메타도 괜찮습니다. 2.56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페이팔 역시도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43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장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이 가장 좋았던 기업은 우버입니다. 우버의 성장률은요, 95.71배, 거의 100% 가까운 매출의 성장을 지난 1년 동안 보여줬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49.27%의 건강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장이 좋은 기업은 마스터카드고요. 21.6%, 다가오는 1년 동안은 18% 정도의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비자입니다. 21.59%, 14.07%. 네 번째로 성장이 좋은 기업은 구글이고요. 17.9%, 19.3% 정도의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넷인컴 마진이죠. 순이익 마진을 보시면요. 현재 비자 같은 경우는 51%라는 경이로운 넷인컴 마진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고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도 46%가 넘어갑니다. 마스터카드도 만만치 않죠. 45.2%의 넷인컴,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은 48%, ROE는요. 무려 147%가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34%, 22%, 42%고요. 애플이 25, 22, 175%, 메타 같은 경우는 24%, 16%, 22%의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도 23%, 17%, 26%로 좋은 수익률을 올리는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캐시우드가요, 또 한 번 굉장히 대범한 예측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2030년이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 달러를 찍을 것이다라는 엄청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이번에 TV 인터뷰,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FTX에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최근에 가상화폐 공간이 굉장히 분위기가 우울한데 비트코인 어떻게 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30년 정도가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만 달러를 찍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6000% 올라갈 거라는 엄청난 전망이거든요. 따라서 캐시우드의 말대로 비트코인이 정말 60배 올라갈런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실제로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는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주식을 17만 5천 주를 새롭게 매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너도 나도 이제 가상화폐에서 떠나가는 시기에 오히려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다. 정말 대범한 그런 투자자라고 다시 한번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헤드라인에는 아마존이 등장하는데요. 아마존 덕분에 시네마 스톡, 즉 영화관 관련된 주식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가오는 미래에 아마존이 10억 달러가 넘어가는 엄청난 투자를 이 영화관 산업에 투여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서비스에만 무비를 개봉을 하잖아요. 따라서 영화 개봉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가는 가운데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아마존이 하면서 영화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힘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블룸버그의 보고에 따르면요, 아마존이 앞으로 매년 12개에서 15개 정도의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MGM이라는 스튜디오를 아마존이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MGM을 통해서 과거 로키라든지 제임스 본드 007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라는 아마존의 야망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준 보셨으니까 이제 한국 축구 보셔야죠. 자, 오늘 한국 대표팀의 첫 번째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